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말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도발 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한다는 각오로 정신적 물리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맞은 군의 대비 태세는 빈틈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혹한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육군 11사단의 제병 협동작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지원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국민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11일과 16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육군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방부대를 찾은 것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입니다. 황 대행은 이날 부대 현황과 군사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청와대 모형 타격 훈련을 참관하고 원산 일대 포병 집중 타격 연습 시에는 서북도서와 수도권을 쓸어버리겠다는 등 노골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행은 잘 준비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수호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도발 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한다는 각오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철책을 직접 순시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현황을 점검한 뒤 부대 내 식당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육군 11사단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혹한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실전적인 제병협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부대와 함께 공병과 방공 등 지원 전력도 참가해 합동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1 전차가 맹렬한 기세로 뿌연 연막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빠르게 기동하면서도 목표물에 정확히 포탄을 발사해 적을 경멸합니다. 근처 고지에 위치한 자주대공포 비호는 가상의 적기를 무력화시키며 적의 공중 위협을 제거합니다. 지뢰와 장애물지대에 도달하자 교량 전차가 3분여 만에 다리를 완성해 성공적인 작전을 돕습니다. 이번 혹한기 제병협동훈련은 보병과 기갑, 방공과 공병 등 각종 병과 간의 협동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은 전투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적의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강한 훈련이 가장 완벽한 대비태세임을 명심하고 오늘 밤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존의 기동로 외에도 잡목이 무성한 수목지역 등을 돌파하는 특수지형 기동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차가운 날씨와 강우 속에서 치러진 이번 훈련은 어떠한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기계화 부대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달 1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한 달 만에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방역과 통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AI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한 달 만에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683명과 제독차 274대를 투입해 도로방역과 이동통제소를 운영하면서 전국 11개 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26일 경기도 양주시 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또 시에 앞으로 잘해서 걱정거리가 빨리 조기에 진화하게 되도록. 특히 우리 군은 지자체가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부대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AI 극심한 상황일 때 국민의 불안감을 떨고 있는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이 가축들의 살처분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AI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황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완벽한 방역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이 지난 24일 서현 청소년 수련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90회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면 훨씬 더 힘들 것 같고 되게 당황할 것 같아서 교육을 받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2010년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자체 프로젝트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대상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39사단이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백만수 옹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부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집을 개선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9주 동안 예산 4,500만 원, 매일 25명가량을 투입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열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에는 문병호 39사단장과 함양군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의 새 보금자리 입주를 축하했습니다. 백만수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4월 입대해 의용군으로 근무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백만수옹의 자택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보수 소요 파악은 물론 건강도 살필 예정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국방안보 분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5회 연속으로 준비했는데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상현 기자, 올해 국방과 안보 사실 몇 년을 두고 보더라도 매우 엄중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강도 높게 진행됐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미 공동의 대응, 또 국제사회의 압박도 북한의 도발 못지않게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작을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시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야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해의 시작은 정말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정부에서는 이른바 통일대방론을 주창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을 잡아나가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대화 분위기로 가려던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됐는데요. 이 새해가 들어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100% 자체 기술로 새롭게 개발한 시험용 수소탄이 사용됐고 핵에 이어 수소탄까지 보유했다며 핵보유국 대열에 당당하게 올라서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장관을 하던 2014년부터 북한은 언제라도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핵실험에 대한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했습니다. 이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전파를 받은 지 2분 만에 장관과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게 상황 전파가 완료됐고
30분 만에 국방부 위기관리반이 소집됐으며 1시간 30분이 안 돼서 전군의 경계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한 후 이틀이 지나서 8일이었죠.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지 무려 136일 만에 강도 높은 조치였습니다. 예, 이렇게 신속한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한미 간의 공조도 매우 신속하고 또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은 합참의장대로 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대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핵실험 이튿날인 7일에는 국방부는 이 한미 양국 장관의 전화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를 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도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이 협의한 지 나흘 만인 10일에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발한 미국의 전략자산 B-52 장거리 폭격기가 오산 상공에 전개됐는데요. 미국은 이 조치를 통해 한반도 위기 시 재래식 전력은 물론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군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미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에 대해서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13일부터 뿌려진 북한의 대남 전단은 불과 일주일여 만에 100만 장이 넘게 뿌려졌는데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반증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전역 연기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역을 앞둔 장병 1000여 명이 전역 연기를 지원했는데요. 지난해 8월에 이어 젊은 세대들의 높아진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됩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장병들의 전우회를 높이 평가한다며 필수 인원만 전역을 보류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가급적 전역을 시키기로 했었습니다. 예, 이런 장병들의 전역 연기 저도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장병들의 애국심과 전우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잘 다져진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도발은 4차 핵실험이 오히려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핵실험으로 탄두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이를 실어보낼 수 있는 추진체도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2월 2일 북한은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국제기구에 잇따라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7일에서 15일로 날짜를 수정해서 통보했고 수정 통보 다음 날인 7일 오전 9시 30분 북한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중의 피스아이 조기경보 통제기, 해상의 이지스함,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발사한 지구 관측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실험 때보다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2월 8일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를 오산 기지를 통해 한반도에 추가로 배치했고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12일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이 우리 해군의 김자진함과 연합 잠수함 훈련을 했고 17일에는 가다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F-22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발사 장면을 우리 군 대표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확장 억제수단 운영연습, 즉 TTX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을 각각의 이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보다 실제적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연습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도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제재안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2월 18일이었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안에 서명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발효했는데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북한 광물과 사치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금융과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도 강화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도 19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했는데요.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또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재입국도 금지했고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의 송금을 제외한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에는 북한의 정부와 노동당, 통치자금을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광물 수출 금지, 유엔 회원국에서 운영하는 북한 은행 지점의 폐쇄 등 사람과 운송수단은 물론 자금줄까지 끊겠다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를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북한 관련 금융제재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까지 북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오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9,400억 원의 매출과 6,5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9월서 국방벤처실장 만나 살펴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국방시장 진입을 돕고자 2003년 만들어진 국방벤처센터. 13년이 지난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230여 개 업체가 국방벤처협약을 맺고 활동 중입니다. 특히 동인광학과 성진테크윈의 경우 중소벤처에서 강소업체로 성장한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인광학의 도트사이트 조준경과 성진테크윈의 F-35 전투기 조종관의 경우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케이스. 국내 부품 소재 사업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한 설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국방시장에서 채택하고 적용이 되지 않았던 무기체계를 미군이 먼저 채택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겁니다. 그만큼 국방 벤처 기업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또 그 군의 그 활용성 이런 것들이 그만큼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전국 8개 지역에 설립된 국방벤처센터는 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매출액 9,600억 원, 고용 창출 6,500여 명을 달성해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도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국내외 국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발비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이 된 제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을 위한 그러니까 마케팅 쪽의 어떤 지원 부분들을 그런 어떤 협약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함으로써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벤처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국방벤처업체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방부와 방사청, 중소기업청, 벤처협회 간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과 국내 시장의 가능성을 보인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중소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창조와 융합, 아이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국방벤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방벤처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한민구 장관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라도 먼저 찾아가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